문 커스텀 쉐입스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강원도 양양에서 어, 서핑 보드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보드를 만든 거는 10년, 11년째 되고요. 문 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된 거는 2018년 정도부터 문 커스텀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제 이름만 썼죠.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신 거에 비해서는 네, 아주 간략한 소개가 되었네요. 네, 지금까지는 핸드 쉐이핑으로 보드를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뛰어난 디자이너에 더 뛰어난 테스터들과 함께 만들어진 보드가 오차 없이 만들어지는 제품이라서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디자인 자체가 더 훌륭한 거라서 그게 핸드쉐입이 아니더라도 더 큰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브랜드에 가서 어떤 보드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보드를 만든 사람이 날 위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팔려고. 만든 거냐, 그냥 팔려고 만든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냥 그거를 내가 하나 산 거 뿐이고, 만약에 내가 핸드쉐이크 보드를 갖게 되면은 좋아하는 스타일의 보드를 만드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보드로 타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이랑 같이 서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런 이야기를 보드로 나한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머신 쉐입은 나쁘고 뭐 핸드 쉐입은 좋아 이런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수제라는 게 있으면은 네. 일반적으로 수제는 울퉁불퉁해. 아, 맞아요. 수제는 좀 삐뚤삐뚤해. 그 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네. 좌우를 어떻게 똑같이 맞춰? 그걸 어떻게 똑같은 두께로 만들어? 라고 물어보면서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가 뭐 나노의 단위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네. 8분의 1인치, 16분의 1인치까지 제가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을 만드는 거라서 뭐 이 서핑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리고 다 좋은 파도를 멋지게 다 타셨고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것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페리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페리스? 사실 어떤 뜻으로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이 보드를 부상을 하고 보드를 깎고 나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인스타 스토리 필터 중에 도시 이름이 붙어요. 색깔 약간 톤별로 뭐 리오데자네이로도 있고 뉴욕도 있고 한 것 중에 페리스 필터가 제일 보드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페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페리스는 우연한 기회로 이름을 얻게 됐네요. 네, 그냥 정말 우연하게 이름이 됐어요. 근데 그런 이름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지 않아도 그런 재미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페리스는 전체적으로 어떤 롱보드예요? 페리스는 제가 엉클디를 타고서 느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보드인데요. 엉클디 같은 경우에는 보드의 노즈 쪽에 볼륨이 많이 가 있고 노즈 쪽이 와이드가 가 있어서 좀 멜로우한 파도의 캐치가 빠르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주는 부력이나 어떤 활주하는 능력으로 노즈 라이딩을 도와주는 그런 보드인데요. 그러면은 노즈 라이딩이 접근하기는 쉬워지는데 파도의 크리티컬한 섹션에서
노즈 라이딩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노즈 라이딩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도 좀 짧아지고, 그래서 그런 면들과 좀 상반되는 노즈를 좀 줄이고 와이드를 좀 뒤로 빼면은 엉클디처럼 그 패들 파워가 막 나서 그 얼리 캐치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파도를 잡았을 때 보드가 파도에 더 가까이 붙어서 노즈 라이딩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있는 50-50 레일이 파도에 이렇게 잘 감싸여서 좀 보드를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페리스를 아주 기능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페리스는 약간 피그 쉐입인가요? 아니면은 네, 말하자면은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노즈가 좀 좁고 그렇다고 막 우리가 흔히 피그라고 말하는 벨지 같은 보드의 뾰족한 피그는 아니고 17과 2분의 1 정도 노즈 너비를 가지면서 그다음에 보드 전체로 봤을 때 보드의 가장 넓은 부분이 중간 센터보다는 테일 쪽에 가 있는 약간 힙이 있죠, 힙이. 예. 예, 엉덩이가 조금 있는 슬림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엉클디는 그 반대로 네, 중간보다 위에 중간보다 노즈 쪽에 그 와이드가 가 있어요. 보통은 노즈 아래는 얕은 컨케이브, 중간 이후는 롤 버텀입니다. 약간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이 같이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오목 거울에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지나면서 볼록 거울로 바뀌는 형태가 되죠. 오목한 면이 볼록한 면으로 갈 때 약간 플랫인 부분도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볼록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 음. 사인 코사인파 같은 느낌. 아, 네. 보드 바닥을 볼록하게 만들면은 보드가 잠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들할 때 느린 속도에서는 저항을 줄여줘서 속도가 빠른데 파도를 타고 가는 이후 시점에서는 그게 또 저항이 돼요. 그래서 보드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는데 그 느려짐이 사실은 그 로그의 특징이거든요. 아, 원래 로그 네. 보드들은 다 느려지는 네, 건가요? 보드가 느려요. 어, 느려야지 보드가 더 포켓에 머물 수 있는 그 느림이죠. 네, 근데 노즈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 노즈 라이딩을 하면 좀 보드가 흔들리거든요. 그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어주면은 윗부분이 물에 잠기지 않고 떠오르면서 서퍼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노즈 라이딩을 생각하는 보드들은 대체로 노즈가 오목하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의 섹션은 대체로 볼록하게 만들죠. 볼록하게 돼야 보드가 또 턴을 할 수 있으니까. 흔히 아는 뭐 그 숏보드처럼 타는 하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클래식 기술의 하이 퍼포먼스 그쵸. 같은 그게 건가요? 50년대, 60년대 하이 퍼포먼스였죠. 네. 예전에 만약에 이런 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말리부 같은 그런 포인트 브레이크에서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노즈로 빨리 뛰어가고 노즈에서 노즈 라이딩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섹션에서 벗어나면 빨리 뒤로 뛰어와서 보드를 피벗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이 퍼포먼스였단 말이죠. 네. 그 당시에는 핫도깅이라고 불렀는데 아, 그거를. 네, 핫도깅이라 불렀는데 그런 핫도깅에 더 최적화된 그거를 위해 고안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레일은 거의 오버롤 50-50 성향이 중간인 건가요? 성향이 중간은 아니고요. 탔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레일의 끄트머리가 더 내려간다면은 좀 더 물에서 떠서 가는 느낌이 들 거고 50-50라는 거는 레일의 끝부분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레일을 봤을 때 레일의 끄트머리가 여기서 반, 여기서 반만큼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실 50-50가 많이 올라가는 많이 정도인가요? 올라간 거예요. 아,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드들은 네. 바닥이 평평하고 위에서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네. 둥글게 60, 40? 60, 40이나 뭐
일반적인 레일 턱이 있는 보드들은 보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이 레일을 이렇게 쉽게 감싸지 못하고 물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보드가 물을 차고 나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보드와 물이 반발해서 네네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피프티는 물이 보드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타는 사람에게는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안정감이 있겠네요. 안정감이 홀딩. 있죠. 네. 파도의 컬 안에서 안정감이 있죠. 네네.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로깅할 때 더 머물 때 더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잡아주니까. 네. 숏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숏보드도 테일에는 엣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엣지가 노즈까지 전체가 다 가 있으면은 파도에 탈 때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파도에 감싸서 가잖아요. 네. 이러지 못하고 보드가 이렇게 돼 버릴 거예요. 로커는 전체적으로 로커가 좀 적은데요. 특히 노즈 쪽이 로커가 더 적고 테일이 로커가 많아요. 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즈 쪽은 커브가 적고 커브가 더 평평하고 테일 쪽이 커브가 많이 지죠. 커브가 적을수록 보드는 빨리 가죠. 커브가 많으면은 더 턴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테일에서는 턴을 하고 노즈에서는 트림할 수 있는, 직진할 수 있는, 그리고 속도를 내는. 노즈 로커가 적어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노즈가 물속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는데, 그만큼 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파도의 커브 있잖아요. 거기에 또 테일이 맞으면 쉽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죠. 테이크오프만 잘 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네요. 네, 그렇죠. 네요. 그리고 커브가 적으면은 로커가 적으면은 더 캐치가 빨라진 장점도 있으니까, 보드의 속도가 빨라서. 전체적으로 로커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테일은 좀 더 로커가 있어서 테일 끝에서 한 2피트 정도는 로커가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피봇 턴에 유리하게 돼 있고. 탑은 얘기할 거리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데크는 그냥 돔 중간에 니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 패들링을 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패들링을 하면 보드가 많이 압력을 받잖아요. 네. 무릎에 의해서. 그래서 좀 더 보강이 돼 있습니다. 아, 저게 디자인이 아니라 어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넣을 때 조금 예쁘게 넣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기능이 있다. 기능이 우선한다. 저게 저 디자인이, 저는 그래서 이건 어디 브랜드에서 유행을 시킨 거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로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 네. 저게 없으면은 무릎이 있는 자리가 쏙 들어가겠죠. 그럼 저런 니 패치는 옵션인가요? 페리스에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엉클디는 어떤 사람, 페리스는 어떤 사람. 엉클디는 파도를 못 잡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 있죠. 파도가 잘 안 잡혀, 이런 생각을 평소에 자주 하게 되시는 분이면 엉클디는 그런 거는 거의 많이 해소를 해드릴 수 있어요. 올드스쿨의 느낌을 받으면서도 노즈라이딩에 조금 접근하기 쉽게 여러 가지 부력이나 요소들을 넣어서 바로 발을 떼기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캐치가 빠르고, 사이드를 타고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좀 돌리고 싶다, 기존의 보드를 탔을 때 좀 턴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엉클디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제 생각에는 페리스가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가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운용을 하려면 좀 더 뒤에 와서 보드를 피봇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곳을 가야 네, 확실하게 기술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 그렇죠. 좀 더 스윗스팟이 작지만 엉클디보다 더 과감한 그 올드스쿨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포켓에서 더 피봇해서 더 크리티컬한 섹션에 머무르면서 노즈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드라고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그런 게 있다면. 보드는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짜가요? 본격적으로 자기 보드를 만들면 돈이 들지만 지식의 전달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서핑 좀 하는데 네. 보드를 스폰 받고 싶다 오. 하시면은 저한테 이력서, 동영상 뭐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은 없나요? 아,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몇 번 까여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페리스가 타보고 싶다, 네. 혹은 뭐 엉클리가 타보고 싶다, 네. 아니면 뭐 다른 보드가 타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 또 연락 주시면은 태워드리겠습니다. 데모가 다 있나요? 네, 데모가 거의 있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만들어 드릴게요. 뒤에 있는 거 까는 건가요? 네, 뭐 까서라도.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